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옛부터 인간의 문명은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물이 있는 곳에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문명에서도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면 흔히 먹는 물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먹는 물 말고도 더 많은 물이 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들 중에서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하수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부자라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1에서는 하수 시설인 하수도와 정화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하수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법의 목적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욕의 수질을 보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용어를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수는 마시는 물처럼 깨끗한 물이고 상수도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수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는 물이고, 하수는 오염된 물로서 하수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공업 그리고 축산 등에서 나온 물을 폐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류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은 깨끗한 물, 즉 상수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만약에 상가를 보유하거나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하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하수는 오수와 그 우수로 분류가 되는데, 오수는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말하는 것이고, 우수는 건물 밖에서 발생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말하게 됩니다. 상가와 관계 있는 것은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문제이고, 이 오수를 가지고 정화조 용량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그 입주하는 업종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더러운 하수도에까지도 알아야 하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상가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수를 관리하는 하수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수도법 제2조에는 용어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 번쯤 읽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및 바다, 그 밖에 공유 수면에 방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류식 하수관로와 함유식 하수관로로 구분이 되는데,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각각의 관로로 따로 설치하여 건물 내 발생하는 오수를 바로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보내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화조가 필요 없어서 정화조 용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수를 증가시키는 업종이 상가에 입점하면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함유식은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관로로 합쳐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물 내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건물 하부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인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을 반드시 매설해야 합니다. 정화조 용량 산정이 이때 중요한데, 단독 정화조의 경우는 1일 오수 발생량 2평방미터 이하인 건물의 지하에 매설하고 건축물 대장에 정화조 용량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정화조 용량 계산은 건축물 용도별로 인원 산정식으로 계산하며 분뇨만 정화조에서 정화하고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1일 오수량 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는 그 지하에 오수 처리 시설을 매설해야 하며 건축물 대장의 정화조 용량을 평방미터로 표기하여야 하고 분뇨와 생활하수를 모두 정화시키고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상가에 입점하는 업종 중에서 관할 관청을 통해 신고증, 등록증,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정화조 용량이 초과하면 관할 관청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량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청소과나 위생과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가를 임대하거나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독 정화조가 있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몇 인용인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업종으로 임대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신규 업종의 용량을 계산하여 초과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독 정화조의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은 업종별 오염개수 곱하기 연면적이며, 업종별 오염개수는 환경부 고시 제2018-153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정화조의 용량을 초과한다고 해서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과되는 용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가 넘지 않는 경우는 청소 주기를 1년에 2회로 단축하는 방안을 써야 하며, 이때 해당 지자체장에게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 내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를 배설하는 등 공공하수 처리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오수 처리와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게 되면 오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건축허가나 증축허가 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 부담금을 최초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새로운 업종을 신규로 임대하거나 용도 변경을 함에 따라 오수가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준공 시 최초로 부과를 하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의 입점이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오수 발생량이 증가 시 증가할 때마다 증가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10톤 미만 증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10톤 증가 초과분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층이나 호실에 신규 업종이 입점함에 따라 추가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전가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액을 부담시키거나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아니라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케이스별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지자체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되지만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서 업종별 1일 오수량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일 업종별 오수 발생량 곱하기 바닥 면적 곱하기 지자체별 톤당 금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4층 건물에 1층은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규모로 한의원이 있는데 여기에 삼겹살 전문점이 들여오려고 하는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건물 전체적으로 이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있고 업종 변경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한의원의 1일 업종별 오수 발생량은 평방미터당 15리터이고 여기에 면적 300평방미터를 곱하면 4.5톤, 삼겹살집의 1일 업종별 오수 발생량은 평방미터당 70리터이고 300평방미터를 곱하면 21톤이 나옵니다. 업종 변경으로 인해 추가 오수 발생량은 21톤 빼기 4.5톤이니까 16.5톤이 되게 되고 여기에 고양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톤당 금액 121만 8천원을 곱하면 2,009만 7천원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업종만 바뀌어서 입점을 했는데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 정화조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이 되므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계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징수 및 납부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용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시에 합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것은 증축이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오수 발생량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어도 이미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수시설이 단순히 오수를 내보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다 돈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인 세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에서 기존에 영업하던 것을 인수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영업 승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